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 관광재단과 문화재청이 시각장애인들의 문화 관람을 위해 마련한 이 현장 영상 해설 코스를 추가로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신규로 추가된 코스는 창덕궁과 덕수궁으로 9월부터는 기존의 창경궁 코스와 경복궁 코스를 포함해 4대 궁 모두에서 시각장애인들의 관람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은 4대 궁에서 궁의 역사 해설과 시각적 묘사, 감각 체험 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현장 영상 해설은 서울 다누림 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선착순 예약을 통해 회당 1개 팀 총 4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해설 체험은 시각장애인 본인과 보조인 1명을 포함해 2명에게 제공되며 그 외 추가로 2명까지 단순 동행 가능합니다. 특히 배차 가능한 차량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서울대 자택부터 궁궐까지 서울 다누림 미니밴도 왕복으로 무료 지원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아 초록여행이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이해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명절 귀성여행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금번 이벤트는 고향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휠체어 사용 중증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승하차 편의가 반영된 차량을 기반으로 경비와 유류, 선물을 지원하는 이벤트입니다. 이번 한가위 기성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역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강릉, 전주며 이 초록 여행에 가입된 고객 중 휠체어 사용 장애인 가정에 한해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3일까지며 총 14가정을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9월 18일에 초록여행 홈페이지와 개별 공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입니다. 다음 웰페어 뉴스로는 성남 지역 장애인 당사자 3명이 내년 9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칼라파타르 등반에 도전한다는 소식입니다. 해발 5,550m인 칼라파타르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20대 초반의 장애인들과 보호자, 산악 전문가, 의료진 등 총 16명이 등반할 예정입니다. 등정 일정은 내년 9월 24일부터 10월 9일까지며 9월부터 출국 전까지 고산 등반 훈련 등을 한 후 히말라야가 있는 네팔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복지 예산은 올해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 원입니다. 이 중 약 5조 원 규모가 장애인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성현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어떤 내용들이 담겼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복지TV 박성용 기자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던 2023년이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졌고 호평과 혹평이 이어지며 다음을 기약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2024년도 예산안이 의결됐습니다. 약 656조 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에서는 약 5조 원 규모의 장애인 정책 관련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현재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TV를 통해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곳은 복지부입니다. 복지부의 경우 약 3조 원대의 장애인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년부터는 수급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제도의 신규 진입을 도울 방침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 체계도 구축됩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1:1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주간 그룹형과 주간 개인별 1:1 돌봄을 신설하고 현재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24시간 돌봄 시범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합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 강화도 주목됩니다. 활동 지원 대상자를 기존 11만 5천 명에서 12만 4천 명으로 확대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보호 체계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 강화를 위해 가상급여 지원 대상을 올해 6,000명에서 내년 1만 명으로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복지부 예산안 살펴보셨는데요.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처에서의 변화는 어떠할까요? 문체부의 경우 내년 장애인 문화체육, 관광활동 지원을 위해 2,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9억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장애인 예술활동 지원과 대체자료 개발, 영화 관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이번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또 편리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열린 관광지 조성 예산을 올해 대비 23%가량 증액시켰고,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운영 예산도 23.4% 증액됐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체력인증센터,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 원활한 체육 환경을 위한 예산도 포함되면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와 근로지원인 지원, 장애인 인턴제 사업 등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도울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를 지원하고 중증 보행장애인이 장애인 코택시 광역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내년에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예상돼 있습니다. 장애계에서도 장애인 예산 증액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비치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실제 예산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복지TV에서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신용입니다. 네, 박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어느덧 성큼 다가왔습니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모두 6일간의 연휴가 이어집니다. 긴 연휴 동안 그간 고마웠던 사람들과 선물 많이 주고받으실 텐데요. 추석 선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선물 세트를 통해 마음까지 풍성한 한가위 되시는 건 어떨까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추석 명절 선물 세트 꿈들의 2부 카탈로그를 발행했습니다. 견과류와 곡류, 공예품, 과실류부터 건강기능식품까지 총 29개의 품목으로 구성됐고 가격대도 4,500원부터 10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무료 배송과 최대 10% 할인 등의 풍성한 혜택도 더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공식 누리집과 SNS를 통해 배포된 카탈로그 화면에서 원하는 제품을 클릭하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사이트인 꿈들의 쇼핑몰 페이지로 연결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선물 세트로 마음까지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를 기존 2,000명에서 7,000명으로 5,000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약 9,000명 이상의 신청자가 몰렸기 때문인데요.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6개월간 약 5만 원씩 모두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경기도가 지급하는 장애인 기회소득.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모두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민선 8기 대표 정책입니다. 당초 지원 대상은 2,000명이었지만 9,0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리면서 5,000명 더 늘려 7,000명에게 지급하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사업비 13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참여자는 지급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스스로 운동 목표를 등록해 주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 순차 지급된 1차분 장애인 기회소득에 이어 오는 12월 2차분을 지급할 예정이며 성과 관리 등을 통해 내년 지급 대상자 선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장애 예술인의 뛰어난 역량과 작품은 그간 여러 편견과 장벽에 의해 가려졌습니다. 이들의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도,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이 대중들에게 선보이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리도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더 이상 장애인의 작품이 아닌 예술가의 작품으로 당당히 인정받길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경추 손상 사지마비 장애인이에요. 중증 장애인이 그림을 그린다는 게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힘들어요.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또 겪다 보면 그게 뭐 이제 속도도 많이 이제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뭐 그림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 점 그릴 때 벌써 한 4-5점 그리는 그런 속도하고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좀 다작을 많이 못하는 그런 또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저희 장애예술인들이 이렇게 전시를 하고 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은 그럴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냥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를 뭐 장애인이라는 어떤 특별한 시선으로 보지 않고 그냥 똑같은 예술인으로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와대에서 2023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A+ 페스티벌이 펼쳐졌습니다. 그간 훌륭한 예술성을 인정받아온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이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다양한 체험 부스와 공연까지 더해져 눈과 귀가 모두 즐거웠던 축제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하나, 장애 예술인은 창작 활동 보장에 있어서 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 뇌병변 장애인 최초로 올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연극부문 연기상을 받은 하지성 배우와 보컬리스트 서정민 양이 장애예술인 헌정을 낭독하며 축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청와대 춘추관에 울려 퍼지는 경쾌한 노랫가락, 김영임 명창과 미녀자매의 흥겨운 공연과 청각장애 발레리나 고아라 씨의 아름다운 무대가 축제에 열기를 더합니다. 올해 15번째를 맞은 2023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A+ 페스티벌. 잠재적 가능성, 열린 접근성, 활기찬 역동성,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은 이 축제는 그곳에서 비로소 예술이라는 주제로 지난 1일부터 3일간 청와대에서 펼쳐졌습니다. 국민품으로 들어간 청와대는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의 전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축제가 어울림뿐만 아니라 이 미술전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당당히 예술 속으로 경쟁하는 또 무대가 될 겁니다. 올해 참여하신 작가님들께서도 이 청와대 전시회를 계기로 앞으로 더욱 왕성한 그런 작품 활동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청와대 춘추관에서는 뛰어난 장애 예술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 전시, 국민 속으로 어울림 속으로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동양화 중에서도 진체화라 그래서 채색화의 그 한 장르인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시리즈가 세자매 이야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 딸이고 저희 동생들과 저희 세자매 이야기를 주로 이제 그 연도별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 순간 장애인의 작품이 아닌 예술가의 작품으로 다가가 관객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합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전시를 함으로써 일반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의 이제 그냥 가까운 지인이 아닌 모르는 사람들도 관람을 하면서 장애예술인들이 이렇게 뭐 몸은 장애지만 그림에는 장애가 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시각장애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부스부터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체험 등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체험 부스와 신규 장애예술작가의 작품이 소개된 전시 등도 마련됐습니다. 푸른 잔디밭에서 펼쳐진 개막 콘서트에서는 은평구립 우리장애인 복지관 소속 오후밴드를 비롯해 남성 4인조 아카펠라 그룹 브라이트 보이스, 스페셜 K 예술단 에스텔러, 수어댄스팀 S보이즈 등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열린 개막 콘서트는 추후에 복지TV를 통해 다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예술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장애인 문화예술. 이번 축제를 계기로 장애 예술인들이 더욱 높이 날아올라 자신의 꿈을 펼치길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사단법인 그린라이트가 홀로서기를 시작한 휠체어 사용 장애 청년을 위해 단차 이동식 경사로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1인 가구가 나날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휠체어 사용 장애 청년에게 집이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신청 조건은 1년 이하 거주자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선정된 5명에게는 최대 5개의 단차 이동식 경사로를 무상 보급할 예정이며 다음 달 4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며 그린라이트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재단과 삼성화재 애니카손사가 함께하는 장애인단체 자동차 정비 사업 드림카 프로젝트 시즌 11 2차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드림카 프로젝트는 전국의 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자동차 이용자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동차를 무상 점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 명의의 3000cc 미만의 차량으로 취득 후 실사용 기간이 2년 이상, 주행거리 3만 킬로미터 이상 30만 킬로미터 이하이며 국세청 차량가액 2,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에 해당되거나 중위소득 80% 이하의 중증 장애인입니다. 단체의 경우 장애인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실제 사용되는 차량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한국장애인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의 장애인 보호시설 곰돌이네 집에 산타클로스가 찾아왔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했던 8월의 크리스마스 현장을 정은선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29일 의정부시 나눔축구봉사단은 발달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곰돌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곰돌이네 식구들에겐 친숙한 봉사단이 뜨거운 8월에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오늘 산타가 좀 일찍 왔습니다. 12월이 아니라 8월 달에 왔는데요. 오늘 친구들하고 즐겁고 재밌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풀피리로 유명한 김충근 선생님이 들려주는 동화와 풀피리 연주, 효자 앙상블, 소풍 가는 길 등 지역의 많은 연주가들과 함께 노래하며 춤추며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사단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이 곰돌이네 식구들에게는 더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2023 베리어프리 영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장벽을 허물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열린 이번 영화제를 통해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어울려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정은선 기자입니다. 지난 2일과 3일 양주시 일원에서는 제4회 베리어프리 영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손잡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화제가 항상 더 발전되는 우리 장애인을 위한 그런 영화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덕계공원으로 모였습니다. 영화제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개막식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노래하는 양주시 앙상블 장애인 합창단의 아름다운 음악으로 영화제 축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도 문화적인 어떤 그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영화제로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제를 축하하기 위해 가수, 오페라, 국악인, 유명 영화인들이 참여해 지역 주민들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애인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베리어 프리라는 그런 이제 사회적 인식 전하는 홍보를 많이 하는데 베리어 프리 영화제를 통해서 많은 문화 예술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현실적인 장애물도 없애고 마음의 장애물도 없애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런 베리어 프리 영화제가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있습니다. 영화제 출품 당선작 상영으로 베리어 프리 영화제의 의미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간도 가져 문화를 통한 장애인식 개선을 자연스럽게 이뤄내며 장애인,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리고 있습니다. 각종 사회적 장벽을 허물고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노력. 양주 베리어 프리 영화제 영화인들을 응원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구매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데요. 전라남도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상담회를 열고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정유정 기자가 전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올해로 15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일 나주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전남 지역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자체, 교육지원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계약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 전라남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상담회가 열렸습니다. 앞으로는 일어났던 우리 장애인들에게 좀 직업을 가질 수 있게끔 해준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사람들이 자립을 할 수 있고 또 이 나라의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많은 분들이 우리 장애인 생산품 또 중증 생산품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남의 22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이 생산 서비스하는 화장지, 사무용지, 제과, 제빵, 세탁 서비스 등 식품부터 생활 서비스까지 다양한 품목을 선보였습니다. 적응을 해가면서 일을 배워가면서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보람도 느껴가며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현재 전보를, 핸드타올, 두루마리 휴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설을 물품을 구매해 주시는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뿌듯합니다. 전남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들은 우선구매 상담회를 통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구매 수요가 있는 기관과의 1대1 매칭 상담으로 생산품의 판로 개척에 힘썼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격파한 전투 명량대첩의 승리를 기념하는 2023 명량대첩 축제가 해남 울돌목에서 8일부터 3일간 펼쳐집니다. 각종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매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황영재 기자가 전합니다.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명량해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축제인 2023 제15회 명량대첩축제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명량대첩은 정유재란 당시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 해협 울돌목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했던 해전으로 올해 축제는 불멸의 명량, 호국의 울돌목을 주제로 찾아옵니다. 화면으로 재현한 박진감 넘치는 미디어 해전,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 공연, 공군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 전통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옛것과 현대의 조화로운 만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축제엔 15만여 명의 국내 관람객들이 찾아왔으며 올해 축제의 선착순 참가 프로그램들은 조기 마감되는 등 우리 역사를 되새기는 명량 대첩 축제를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년도 장애인 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10% 늘어난 5조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매년 장애인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소득 가구와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촘촘한 복지 정책의 수립과 실행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